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데이어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LX 홀딩스라는 기업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요. LX 홀딩스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주회사로 여러 종속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회사이죠. 그리고 시장에서 저평가를 받으면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모멘텀이 있었는데요. 저번 주에 이 기업 밸류업 2차 세미나 발표 날이었었죠. 그런데 사실 이 기업 밸류 2차 세미나 라이브를 제가 영상으로 보고 있었는데 내용들이 상당히 실망이 큰 부분이 있었더라고요. 그 부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고, 사실 결국 기업 밸류 프로그램은 세제 혜택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세제 혜택은 야당인 민주당의 선택이 상당히 크죠. 그 이유에 대해서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서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데이업 채널에 오시면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제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LX홀딩스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LX홀딩스 같은 경우 별도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순수 지주 회사이고, 자회사로는 인터내셔널, 하우시스, 세미콘, MMA 뭐 등등이 있는데요. 재무제표를 좀 살펴보자면 LX홀딩스 같은 경우 PBR이 0.33배, 그리고 BPS가 21,399원으로 시장에서 저평가를 받고 있는 것을 좀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올해 1월 말쯤부터 해서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이슈가 있었잖아요.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같은 경우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의 가치를 개선시킨다는 정책이었었죠. 주요 내용을 좀 짤막하게 살펴보자면, 상장사의 주 투자 지표를 활용해서 시가총 및 업종별로 비교 공시를 하고, 그리고 상장사들에게 기업가치 개선 계획을 공표하도록 권고하고, 기업가치 개선 우수기업 등으로 구성된 지수 개발 및 상장지수 펀드를 도입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세부 내용 같은 경우 2월에 발표가 되었었는데, 일단 세부 내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세부 내용이 2월 26일에 발표가 되었었는데, 이때는 1차 세미나를 열면서 금융위원회는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 즉 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서 7월부터 상장사들에게 기업가치 재고 계획을 스스로 공시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었고, 그리고 바로 저번 주 5월 2일에 2차 세미나를 열면서 가이드라인을 최종적으로 확정시킨다라고 했었죠. 사실 지금 현재 최근 시장을 보자면 윤석열 정부의 총선 참패, 그리고 고금리가 지속되는 상황,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가 겹치면서 국내 증시가 약세 기조를 보이고 있었는데요. 이 기업 밸류업 자율 공시를 하반기에서 5월로 앞당긴다고 하면서 기업 밸류업 정책의 속도를 내려고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있었죠. 그러니까 기업 밸류업 정책의 속도를 내면서 약세 기조를 보이고 있는 국내 증시를 좀 끌어올리겠다라는 스탠스로 보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저번 주에 2차 세미나 영상을 제가 라이브로 좀 지켜보면서 사실상 지금 2월 26일에 발표되었던 내용들과 뭐 크게 변화가 없다라고 느꼈습니다. 함께 한국거래소가 공유해준 자료를 함께 보시자면, 이 기업 가치 재고 계획에 대한 가이드라인이에요. 쭉 보시면은 이 전체적인 틀, 그리고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들이고요.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최종 기업 밸류업 정책 초기에 발표되었던 내용들과 거의 흡사하죠. 그러니까 뭐 달라진 내용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내용도 마찬가지로 기업 가치 재고 계획이 향후 이 기업이 주주 및 시장 참여자와 소통하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한답니다. 사실상 이 부분에 관련해서도 초기에 발표되었던 내용들이고요. 다음 내용을 보시자면 향후 계획에 대한 내용들인데, 이 향후 계획 같은 경우 2월 26일에 발표되었던 내용들과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거의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번째 자료도 마찬가지로 발표 자료들이 그냥 2월 26일에 발표됐던 내용들과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세제 혜택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었는데요. 사실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정부의 정책만으로는 실행을 할 수가 없고 민주당의 선택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이유에 대해서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면, 야당인 민주당 측에서는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반대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민주당 측에서는 소액주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즉 기업들의 이익과 반대되는 상당한 내용을 가진 정책을 공약을 한 바가 있었죠. 이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들인데요. 한번 일시정지 눌러보시고 읽어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기업의 자발적인 주주하는 노력과 세제 혜택에 초점을 맞춘 정부와 여당의 정책 방향성과는 아주 크나큰 차이가 있었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4월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를 했었고, 그리고 야당인 민주당이 승리했었죠. 그래서 더욱더 현 정부의 기업 밸류업 정책이 제동이 걸릴 것이다라는 시장평가가 있었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자면, 이 기획재정부가 밸류업 정책의 세제 혜택으로 제시한 법인세세 공제와 배당소득세에 대한 분리과세 같은 경우는 세법 개정을 시켜야 하는데, 세법 개정 같은 경우는 국회 동의, 즉 민주당의 동의가 있어야 실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세법을 다수당을 차지한 민주당이 부자 감세를 규정을 하게 되면서 국회 법안에 반대할 경우에 세법 개정이 상당히 어려워지게 되겠죠. 그렇다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도 무산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세제 지원 같은 경우는 여전히 검토 중이다라는 말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적으로 민주당도 1,400만 명에 달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의 여론에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한다면 저번 주 발표 내용처럼 다시금 세제 지원은 빠진, 이 긴 빠진 내용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때문에 실제로 이 기업 밸류업 정책이 실현될지는 아직 미지수로 보이고 있고요. 이 부분은 좀 지속적으로 체크해 나가면서 대응을 해야 될 이슈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트 살펴보면서 마무리 설명 짓도록 할게요. LX 홀딩스 같은 경우 아무래도 지주회사이다 보니까 자회사들의 실적이나 이슈가 좀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면서 주가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2월부터 시작을 한 이 기업 밸류업 정책 이슈로 상당한 상승을 좀 이끌어낸 바가 있었죠. 그런데 2월 26일에 발표되었던 내용들, 이 내용들에 대한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실망 매물이 한 차례 쏟아져 냈는데요. 아무튼 지지라인 같은 경우 제가 미리 선을 그어놨습니다. 사실 지금 이번 주도 마찬가지고 저번 주도 마찬가지고 이 기업 밸류업 정책에 대한 실망 매물이 어느 정도 나온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금 저평가 종목들이 조정 구간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 부분에서 지지가 나오는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과거에도 이 부분 좀 지지해주면서 상승한 바가 있었는데, 다시금 이 부분 좀 지지해주면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만약에 지지라인 이탈 시에는 리스크적인 관리는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상당히 긴 시간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유에 대해서 이 여당과 야당의 합의가 사실상 제일 중요하겠죠. 여당과 야당의 합의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 법 개정을 하려면은 상당한 기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이 기업 밸류업 정책이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시행이 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만약에 시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현재 저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들이 어느 정도 테마를 형성하면서 상승을 일으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LX 홀딩스 같은 경우 사실상 상장 이후에 상당한 하락을 좀 겪었다 보니까 상승 시마다 이 차익 실현 매물이나 원금 보전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견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하여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